할아버지는 노인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72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알람 소리에 의존한 적이 없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작은 의식은 제게 하루의 시작이자 자존심이었죠. 몸은 늙었어도 깔끔한 모습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과거 군인 시절의 엄격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림질된 호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퇴역 군인으로서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던 사람이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될 줄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5성급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는 이미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청소부들이 대리석 바닥을 닦고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이 체크아웃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자 총지배인 박무현이 저를 발견했죠. 그의 표정은 항상 그렇듯 공손하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강 선생님, 오늘도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해주세요. VIP 차량 관리는 젊은 직원들이 할 겁니다. 박무현의 말에는 특별한 악의는 없었어요. 그저 늙은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살짝 찔렀죠. 당신은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시선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익숙해진다는 것과 무뎌진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이지훈 주차팀장과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의 대화가 잠시 멈췄어요. 이지훈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거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천천히 쉬세요. 괜히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지훈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죠.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쓴맛이 올라왔어요. 72세의 노인에게 쉽게 던지는 말들이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제게는 작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차량들을 안내하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의 구석에서 그들은 제가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과거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제 귀는 그들의 말을 또렷이 잡아냈어요. 청령만은 아직 제 나이를 배반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느림보 아니야? 저 나이에 이런 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맞아. 꼰대 티가 너무 나. 항상 꼿꼿이 서 있는 거 보면 군대 갔다 온 취준생 같다니까.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 한구석을 찔렀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72년을 살아오며 더 큰 상처도 견뎌왔으니까요. 북한 잠수정을 차단하던 그 폭풍 우치는 밤의 공포에 비하면 이런 말들은 그저 바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상처도 더 오래 아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겠죠. 솔직히 저 나이까지 일하면 후배들 자리만 뺏는 거 아니야? 이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도 살아가야 했어요. 군인 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빠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제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었죠. 이 시대가 노인에게 내민 자리는 생각보다 좁았으니까요. 사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사라져가기를 바라는 시선들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차를 안내하며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의 소령이었어요. 작전을 지휘하고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제 한마디에 수십 명의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저는 그저 할아버지 아니면 강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던 사람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 세월은 제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젊은 직원들은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청춘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는지 생각했어요. 20대의 저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훈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처럼 웃고 떠들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제 청춘의 전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는데 박무현 총지배인이 VIP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나가는 것을 봤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저 호텔의 장식품처럼 존재하는 저를 향한 무관심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이런 무관심에 화가 나기보다는 언제부터인가 저 자신이 그런 취급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더 씁쓸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20대의 젊은 소령의 눈빛이 아직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눈빛에 힘을 얻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세월이 가져간 것도 많지만 내면의 단단함만은 아직 저를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내내 차량들을 안내하며 머릿속으로는 과거의 작전들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잠수정을 차단했던 그 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동료들과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였어요. 그때는 제 판단 하나에 국가의 안보가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누군가의 차를 어디에 주차할지 안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주차장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이지훈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화답했어요. 그의 무시에 분노하기보다는 그의 젊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분노는 결국 자신만 해치는 독이라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로 향하는 길에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직감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느껴지는 무언가 달라진 공기, 평소와 다른 느낌이 제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래전 작전 수행 전에 느끼던 그 긴장감과 비슷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 근처를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그 남자는 호텔 VIP 주차구역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문객이라면 호텔 입구나 안내데스크 쪽을 살피겠지만 그는 유독 고급 차량들이 모여있는 VIP 구역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행동 패턴이 단순한 방문객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그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관찰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죠. 군 생활에서 적의 정찰병을 관찰하던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제 직감은 지금껏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이지훈에게 다가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직감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팀장, 저기 주차장 입구 쪽에 수상한 남자가 있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지훈은 제 말을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귀찮음이 역력했죠. 코피를 홀짝이며 그는 주차장 방향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괜히 겁주는 거 아니세요? 그냥 손님 기다리는 사람 아닐까요? 요즘 코로나도 끝났는데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요. 아니요, 저 사람은 분명 차량을 탐색하고 있어요. 군 생활에서 이런 패턴은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저 사람이 차량 근처에서 뭔가 손에 든 기기를 조작하는 모습이 수상해요. 제 진심 어린 걱정에도 이지훈은 그저 한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또 시작이네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손님들만 불안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요즘 SNS에 안 좋은 이야기 올라가면 호텔 이미지에 타격이 크거든요. 제 경고를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이지훈은 다른 직원에게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주차장으로 나가기도 전에 수상한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마치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죠. 저는 그날 내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차장을 살폈습니다. 특히 고급 외제차가 모여있는 VIP 구역을 더욱 주시했어요. 점심시간쯤 호텔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외국 대기업 CEO가 타고 온 고급 스포츠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VIP 고객의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것입니다. 1억이 훌쩍 넘는 람보르기니가 백주대낮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총지배인 박무현은 분노한 표정으로 주차팀을 질책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호텔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조용히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정보 분석 훈련을 받은 경험이 지금 필요했어요. 보안실 직원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며 CCTV 화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여긴 왜 오셨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볼 게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아침에 본 수상한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가 주차장을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어떤 차량에 관심을 보였는지 추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난 차량에 접근하는 장면을 발견했죠. 제 눈은 그가 주차장에서 한 행동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호텔 분위기는 간신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도움으로 경찰이 도난 차량을 찾아 돌려주긴 했지만 주차팀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죠. 이지우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이제 제게 말할 때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마음도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 로비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 소속 윌리엄 스콧 준장이 VIP 고객으로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평소처럼 무심하게 받아들였어요. 수많은 VIP들이 매일 이 호텔을 드나들었으니까요. 그저 또 다른 중요 인사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차량을 안내했어요. 운전석에서는 미군 병사가, 뒷좌석에서는 군복을 입은 고위 장교가 내렸습니다. 그의 견장에서 준장 계급이 빛났죠. 눈부신 햇살 아래 그의 군복은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인사를 하려던 순간 그 장교와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혹시 강소령님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의문과 놀라움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을 텐데 그가 저를 알아본다는 것이 신기했죠.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어요. 윌리엄. 대위였죠? 이제는 준장이 되셨군요. 윌리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정중한 군인식 경례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소령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때 작전이 군사교범에 실려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소령님의 판단력은 지금도 젊은 장교들에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경례에 답례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경례였지만 제 몸은 그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 군인의 본능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몰랐소. 이제는 그저 주차관리원일 뿐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지훈과 다른 직원들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마침 VIP 고객을 맞이하러 내려온 박무현 총지배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왜 미국군 장성이 강도훈 아저씨한테 경례를 하지? 이지훈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윌리엄 준장은 그의 말을 듣고 이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 전설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강소령님이다. 25년 전 북한 잠수정 차단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미 양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야. 지금도 그 작전은 군사 전략의 모범 사례로 연구되고 있지.
그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25년 만에 누군가가 제 과거를 기억해주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망각의 강을 건너 누군가 제 존재를 알아봐준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윌리엄 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이 담긴 잔이 빛났어요. 그는 자신의 경력과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여러 작전을 지휘했고 이제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제 과거를 기억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접었던 꿈을 누군가 기억해주는 것 같았죠.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쓸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강소령님, 그 작전 이후 소령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25년간의 삶을 어떻게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한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소. 군을 떠난 후 여러 일을 했고 8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네. 윌리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아쉬움이 스며 있었어요. 소령님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유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작전이 교범에 실려 있다니까요. 우리 젊은 장교들은 소령님의 결단력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어요. 한 나라의 안보를 지킨 순간이 결국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갔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것은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호텔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작은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호텔 전체에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죠. 미군 장성이 우리 주차관리원에게 경례를 했대. 강 선생님이 정말 특수부대 소령이었대. 그 조용하던 분이 알고 보니 대단한 경력이 있었구나. 이런 말들이 제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평소처럼 작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해서 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이지훈이 스마트폰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와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강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누가 찍어서 올렸나 봐요. 그가 내민 화면에는 윌리엄 준장이 제게 경례하는 장면이 담긴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SNS에 한국 특수부대 전설 강도훈 소령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지훈 씨, 이건 그냥 지나간 일이요. 오늘 업무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몇몇 기자들이 호텔을 찾아왔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군 시절의 임무는 여전히 기밀 사항이 많았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법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가 근무 중일 때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구적인 인상을 주는 그녀는 제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강소령님, 드디어 뵙게 되었네요.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군사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예요. 한서윤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소령님을 직접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북한 잠수정 침투에 관한 논문을 쓰던 중이었는데 SNS에서 소령님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소령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한서윤의 방문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SNS에 올라온 영상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여러 매체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호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특수부대 전설,
잊혀진 영웅의 재발견과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제 이야기에 목말라 있는 듯했어요. 호텔에서의 일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손님들 중에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분들도 생겼어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고 해서 제가 변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했고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출근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전화라는 것을 느꼈어요. 국방부 전략기획과 김준호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강도훈 예비역 소령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한서윤 연구원의 요청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령님의 과거 작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소령님의 과거 작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시작했으니 가능하시면 다음 주 중으로 국방부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통화를 마쳤습니다. 한서윤의 노력이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25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 누군가 따뜻한 손길을 얹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총지배인 박무현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진지했고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 선생님, 요즘 호텔에 언론사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선생님에 관한 것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 선생님의 대단한 과거를 몰랐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박무현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저를 그저 나이든 주차관리원으로만 봤을 텐데 하루아침에 모든 인식이 바뀐 것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오래전 일이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강 선생님. 호텔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VIP 고객 응대 자문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군 관련 고위 인사들이 방문할 때 선생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어요. 주차관리원에서 갑자기 VIP 자문으로의 변화. 단순히 제가 뉴스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날 저녁 윌리엄 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자문단에 제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에게 실전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강소령님의 경험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젊은 군인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들은 소령님 같은 분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여러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나이든 주차 관리원에 불과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여러 분야에서 찾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세상의 시선이란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박무현 총지배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아쉬워하며 마음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와의 작별이 필요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동안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부는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왔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인간관계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영웅 대접받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설마 진짜겠어? 주차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다른 직원이 곧 반박했습니다. 그럼 미군 장성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VIP 차량 도난 사건 때 그 분석력 봤잖아.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뀌길 기대하진 않았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VIP 차량 도난 사건을 해결한 후
서서히 신뢰가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아무도 제 테이블에 앉지 않았지만 이날은 젊은 직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특수부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밀 사항은 말할 수 없었지만 군 생활의 경험과 팀워크의 중요성,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특수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팀원 간의 신뢰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 옆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직원들은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으로 저를 늙은 주차관리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 주 수요일, 이지훈이 주차장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가벼운 농담이나 빈정거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그와 마주 섰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기다려온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었으니까요. 괜찮네. 누구나 젊을 땐 그런 실수를 하니까. 국방부 본관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퇴역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현역 시절 수없이 드나들었던 건물이었으니까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듯한 묘한 감각이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자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에서 차량을 안내하던 사람이 오늘은 영예로운 손님이 되어 있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로 안내되었어요. 들어가자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도훈 소령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령님의 북한 잠수정 차단 작전은 우리 군사 교범에 지금도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장관은 제게 자리를 권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소령님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당시 작전의 기밀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재평가 과정을 거쳐 그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한 소령님의 희생과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장관은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어요. 공식적인 재평가위원회의 결정문이었습니다. 25년 전 작전의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제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국방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수작전 자문역으로서 젊은 장교들에게 실전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옛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볼 때면 저도 다시 힘을 얻었어요. 마치 청춘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공식적인 재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제 공로를 인정하고 특별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기념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던 노인이 국가의 영웅으로 인정받다니 현실 같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무게 있는 훈장을 받는 순간 25년 전 그 폭풍우 치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시간. 그때는 그저 국가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의무는 마침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강소령님의 작전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남을 업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국은 그 희생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